지난 한 달여 동안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회의에서 많은 총경분들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률 위반의 소지가 높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8월 2일 경찰국은 출범했습니다. 경찰국, 경찰의 민주적 통제 수단일까요?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악수일까요? 지난달 28일 이른 아침부터 오송역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서울입니다.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5명의 사람들은 모두 청주 흥덕경찰서의 경찰관들입니다. 그리고 경찰 직장협의회 소속입니다. 이들이 서울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안부 경찰국 신설 관련 반대 입법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여기서 온라인, 온오프라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역에서는 오프라인 서명을 받고 있는데 동참하기 위해서. 평일에 개인 휴가까지 쓰면서 서명 운동을 위해 서울역으로 향합니다. 흥덕서 직협 임원들이 근무이신 분들은 연가를 쓰고 가는 거고요. 지금 경찰의 중대 변화가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저희가 참여를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의 국회 입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 전국의 경찰관들이 돌아가며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청주의 경찰들도 합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경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서울역 등 주요 고속철 역사 앞에서 진행된 서명운동.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이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 서명 받고 있습니다. 경찰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지한다는 서명을 한 겁니다. 억압적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서로 순리적으로다가 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경찰들은 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걸까요? 내무부 장관 밑에 치안본부 시절에는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국으로 다시 폐기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서명을 하셨고 서울역에 지금 이용하시는 오프라인으로도 서명을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경찰국 신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온라인 입법 청원은 이틀 만에 45만 건을 넘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입법 청원은 국회에 접수되면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됩니다. 국회는 경찰국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현재 여당 국회의원이자 경찰 출신의 권은희 의원을 만났습니다. 유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을 통한 또 그 누구라도
어떤 그 행안부나 행안부 장관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34조 1항에 행안부 장관의 소관 업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관 업무에 치안 사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이런 경찰 직제는 그러한 정부조직법에 담겨져 있는 국민적인 요구와 국회의 결단에 의한 경찰 중립성, 이로 인한 정부조직법 명문의 규정에 반해서 행안부 소관으로 경찰국이라는 직제를 두고 또한 지휘규칙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헌 위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의 행안부인 내무부에서 경찰 치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1990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내무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8월 2일 출범한 경찰국은 행안부가 치안 업무를 하게 되면서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법 상태가 실제 실현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조속히 이 위법 상태에 대한 그 확인 및 치유 절차를 마련을 해야 되고 그것이 말씀드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탄핵소추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그 정당을 넘어서는 그런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야당 국회의원들도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 경찰청장을 반드시 지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대정부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만드는 행안부 안에 경찰국은 그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을 지휘하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로 인사를 하는 것이고요. 개별 법령에 있는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 왜 경찰국을 만들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34조 1항의 치안이 규정이 되면 경찰청 필요 없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안국을 없앴던 거죠? 그래서 34조 그래서 지금 경찰국을 만드는 것은 그 법의 개정 제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예요. 전혀 그렇지 법은 않습니다. 취지가 중요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 정신과 국민적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시행령 쿠데타인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90년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삭제된 내무부의 치안 업무. 그 당시 시대 정신과 국민적 합의는 무엇이었길래 삭제가 된 걸까요? 정부 수립 당시 경찰은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출발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정부 통령 선거에서 이승만과 이기붕의 당선을 위해 부정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때 내무부는 이승만 정권의 연장을 위해 전국의 경찰을 조직적으로 동원합니다. 경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정선거에 앞장선 것입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도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시민과 학생을 탄압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합니다. 무차별 연행과 구금, 고문이 자행됐습니다. 1987년 1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민추희 사건 주요 수배자 박종훈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한 위협수단으로 조사관 경위 조한경과 경사 강진규가 동인의 머리를 욕조물에 밀어넣는 과정에서 급소인 목 부위가 욕조 턱 높이 50cm 넓이 6cm에 눌리어 질식 사망한 것으로 판매되었습니다.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는 내무부 지휘하에 박종철 열사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고문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독재 정권도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내무부에서 치안 업무가 삭제된 것. 건국 이래 계속해서 내무부 장관 소관으로 이 치안 사무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무부 장관의 지휘 통제를 받는 경찰이 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급기야 고문치사와 같이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자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강하게 일어났고 국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하면서 경찰 중립성의 가장 큰 훼손 원인이 내무부 장관의 직접 통제, 직접 지휘에 있는 것이다라고 구조적 요인을 판단을 하고 90년 12월에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의 행안부 장관, 당시의 내무부 장관의 소관 업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합니다. 민주화를 이뤄나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게 된 내무부의 치안 업무. 그러나 31년 뒤인 지금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이 다시 신설됐습니다. 아픈 과거사를 반복할 수 없다며 경찰관들은 삭발 시위를 이어나가며 강력 반대했습니다. 가장 먼저 삭발을 한 청주 흥덕경찰서의 민관기 경위. 들려요? 그래. 대중동은 안 돼. 좀 차가워. 9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오다 병원으로 이송된 민관기 경위를 만났습니다. 단식까지 불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민관기 경위는 경찰국 설치는 사실상 행안부 장관의 통제하에 경찰이 존재하게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경찰국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경찰청장은 사실은 있으나 마나 식물청장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현재 690명에 달하는 총경의 인사를 행안부 장관이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정권에서 공권력을 이용하고 싶은 거죠. 어느 정권이 되든 십자만의 공권력은 자기의 손아귀에 놓고 자기 정치 색깔대로 이용하고 싶은 거죠. 7월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총경급 경찰관 56명이 참석했고 133명은 온라인으로 참석, 그리고 참석 못한 350여 명의 총경은 무궁화 화분으로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지휘기축 제정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되었습니다. 향후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경찰로 개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놓고 이상민 장관은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지금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러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을 했고 12.12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이런 장관의 반응에 경찰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물었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이 행안부 장관님의 인식이, 경찰에 대한 인식이 1980년대에 머무르고 있구나. 일단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연가를 쓰고 물론 미수 지역을 벗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서장이 4급이에요. 대한민국의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연가 가지 마시고 휴가 가지 마셔야 되거든요. 자기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경찰서장 회의 후 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총경에게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각 서에 지시사항을 하달했습니다. 국가정책에 반대하거나 집단행동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역을 이탈을 제한하고 SNS에 글을 게시하거나 언론 인터뷰도 금지했습니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동참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장소는 집회 신고를 내고 경찰국 설치 반대, 우리 경찰 중요 사안에 대한 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의 자유 그 측면에서 헌법상 중요한 가치, 기본권입니다. 뭐 상부에 그 인터뷰 금지 명령이 있었지만 이 개인이 가진 중요한 기본권은 헌법과 법률로 그 제한하는 것 외에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총경회의 후 집단행동을 제한받고 있는 경찰의 상황은 검찰과 비교되면서 논란이 있습니다. 검찰도 과거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내며 집단 반발을 했었습니다. 전국 각청 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근본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한상대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고 제지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이를 두고 이중잣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2012년도에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에 한상대 총장 물러나라고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총장의 승인이 있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총장의 승인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자, 집회 금지 또는 해산 명령 위반이 되려면은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죠. 자, 어떤 부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일선 지휘관의 경우에는 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수 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내 여행 신고라는 절차인데 다 밟았답니다. 어떤 걸 위반한 것이죠, 법을?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법 위반한 것도 없는데 그것을 금지하고 해산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 모임을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걸 떠나서요. 쿠데타 즉 내란에 행동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장관님, 쿠데타 또는 내란에 비유하셨습니다. 판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내란의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이번 경찰들 모임에 내란 목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부처의 장관이십니다. 네.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다 판단하고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란이라는 말을 일반 제가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쿠데타가 내란입니다.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쿠데타하고 내란이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행안부 장관 밑으로 이거를 민주경찰을 밑에 놓고 좌우로 흔들어 버린다면은 그 되겠냐 이거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민주경찰인데 이제 와서 몇십 년 후에다가 후퇴한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이지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국에는 경찰들도 자기들만의 그런 밥그릇을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 좋은 이미지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확실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경찰이 독립된 개체로서 잘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왜 소속을 또 어디 행안부라고 그쪽으로 들어가는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경찰국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몇 달간의 여유를 두고 계획을 짜고 어떤 그 순서대로 경찰국을 하면 좋겠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약 60% 정도가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국 신설은 강행됐습니다. 제3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처리할 안건에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는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이 통과됐습니다. 기존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을 통솔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앴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청을 통솔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거기 이제 레스토랑의 인상이 나는데 이번 경찰국 그 신설 중에 인사 지원과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핵심적인 의사결정 포인트, 경찰의 의사결정 포인트를 인사국을 통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점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민이 경찰에게 바라는 그런 사항보다는 권력의 구조를 중앙 집권으로 하려고 하는 큰 하나의 프로젝트 중에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경찰국에는 인사지원과,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가 있습니다. 인사지원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찰청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인사권이 장악이 되면 경찰은 예전처럼 내무부 장관 그 시절처럼 현장을 보지 않고 국민을 보지 않고 해바라기 조직이 돼서 행안부 장관의 의중을 탐색하고 그 의중에 맞춰서 행동하는 그런 조직으로 순식간에 변모하게 됩니다. 경찰의 시선이, 경찰의 재량이 현장으로 향하느냐 아니면 행안부 장관 위로 향하느냐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경찰국 출범 전에도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남용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2009년 용산 철거민과 경찰특공대가 대치하던 중 6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특공대의 방패와 곤봉에 무너지며 30명의 희생자를 만든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런 경찰력의 권한 남용을 막고 경찰이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찰 통제가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경찰위원회가 지금 행안부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경찰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에서부터 또 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상 그 동의권까지 갖고 있는 이런 제도인데,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은 그 1991년도에 경찰의 문제점들 때문에 경찰법을 만들므로써 이런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정책의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경찰국이 출범하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질 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의 견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경찰의 견제 방식이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찰위원회가 사실상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그쳤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원 자격들을 실질화하고 비율들을 법정화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경찰기념공원에는 경찰국 설치를 규탄하며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는 메시지를 담은 근조 화환이 놓여 있습니다. 근조 화환이 놓인 뒤편에는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한 순직 경찰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77년의) 경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존경해야 할 이름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경찰, 시민을 구조하다 순직한 경찰, 또 시민을 위해 맞서 싸운 경찰,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경찰들의 뜻과 이름은 되새겨져야 합니다. 반면에 경찰은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오명과 공권력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았다는 지적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민주경찰과 어두운 역사 속 경찰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찰국 논란을 계기로 경찰의 지난 행적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국 설치 반대를 주장하는 일선 경찰들의 목소리는 경찰의 기득권이 아닌 국민과 민주주의를 향해야 할 것입니다. 70여 년 동안 경찰이 비판받았던, 또 바꿔 얘기하면 전파적 편향성의 복무를 해왔던 뭐 그런 것에 대한 반성 또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지금 그 일선 경찰들의 지금까지의 집단적 의사표현의 요체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저희 경찰이 그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면서 그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그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경찰이 국민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경찰도 작은 것부터 국민을 향해 있는 그런 경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해야 되겠죠. 희생을 하면서 그만큼 합당한 대우를 또 나라에서 또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